안녕하세요. 피부심 심연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저희가 새롭게 준비했던 코너 피부심의 심터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심도 있는 질문들, 그리고 또 뭐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고 또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정신과 전문의 서만석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한번 다시 해주시죠. 네, 저는 마포 성모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만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우울과 행복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한 번쯤 겪어보고, 또 요즘 현대인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 불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서 요즘 들어 이 불안 장애가 주변에서 더 많아진 것 같고, 특히 이제 TV를 보면은 연예인분들이 막 불안 장애 있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불안 장애가 요즘 들어서 더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뭐고, 또 어떤 사람들께서는 좀 더 잘생길 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불안 장애를 설명하려면 네. 이제 불안이 무엇이냐 네. 이것부터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불안은 근데 사실 정의 내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냥 불안정한 상태, 편하지 않은 상태가 네. 불안이죠. 네. 근데 불안이 왜 장애가 되고 불안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불안 장애라고 불리는 것은 네. 불안하지 않은데도 불안하거나 아니면 그 불안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됐을 때 이제 불안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불안 장애 안에는 이제 공황 장애도 있고 뭐 범불안 장애도 있고 예전 분류지만 이제 강박 장애도 불안 장애에 속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정 공포증,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소공포증이라던가 그쵸. 폐쇄공포증도 불안 장애의 일종인데요. 네. 그래서 불안 장애는 왜 걸리냐? 불안은 왜 걸리느냐? 이거는 조금 맞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안은 언제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뭔가 위기에 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나 신체의 반응이 불안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불안한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불안하지 않았을 때 불안하다거나 네. 그 불안의 수준이 너무 높다거나 너무 이런 높다거나.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에서는 네. 왜 현대인들이 많아지느냐? 그쵸. 일단 불안할 일이 많아서죠. 네. 쉽게 설명을 하면 불안한 일들은 사실 인류가 있으면서 항상 있었을 겁니다. 뭐 원시 시대에는 동물들이 나를 습격하지 않을까 그쵸. 엄청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예전엔 불안했으면 네. 동물들이 습격해서 죽어서 그게 장애로 안 남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네. 대인관계 스트레스, 그쵸. 경제적인 스트레스, 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이제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안전하게 됐잖아요, 많은 것들이. 안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한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현대인들한테는 불안이 항상 걱정스러운 어떤 질환의 하나의 형태로 네.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뭐 업무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뭐 이런 건데 네. 이런 것들이 좀 과할 수밖에 없죠. 네.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쵸. 항상 누군가에게 내가 평가받는 위치에 있고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불안이 높을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네.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 환경이 주는 어떤 그런 특징이 아닐까, 네. 특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불안장애에 많이 걸리냐? 네. 이게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구독자분들이 불안의 정도는 네. 유전자에 써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제일 큽니다. 아, 그래요? 네. 불안이 사실은 유전성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난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진 네. 않습니다. 이 불안을 잘 다스리고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불안해도 괜찮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은 언제나 괜찮은 상태다. 불안할 수 있다만 아셔도 불안을 장애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그쵸. 네, 그래서 불안 장애 중에 이제 가장 환자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게 보통 네. 공황 장애인데요. 그쵸. 공황 장애 연예인들이 가장 흔히 얘기하는 그쵸, 장애가 그쵸. 이제 공황 장애인데요. 네. 공황은 불안의 극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불안은 이게 평균치라면 네. 이제 견딜 수 있는 천장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네. 이 천장을 치는 순간이 네. 공황 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황 발작도
자연스러운 반응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전쟁터 한가운데 있거나 네. 죽을 위험을 맞았을 때 네. 그때 불안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극도의 불안을 느낄 거고 네. 그때 공황이 온다고 해서 공황장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황이 반복이 되고 이 공황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상태를 공황장애라고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문제는 공황이 반복이 되면 네. 이 천장의 자체가 낮아져요. 네. 우리 의학적 개념으로 역치가 낮아진다고 하죠. 그쵸. 그래서 이 공간이 되게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공황이 오게 되고 또 공황이 올까봐 걱정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저치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게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유전적인 요인도 꽤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조절이 안 되면 네. 기본적으로 뭐 약물 치료라던가 인지행동 치료나 네. 이런 것들로 불안에 견딜 수 있는 천장도 높이고 네. 불안의 기본적인 상태도 낮추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치료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구독자분들의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지금 살짝 말씀하셨지만은 불안 장애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이제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집에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불안해도 괜찮다. 불안은 지나갈 것이다. 그렇죠. 불안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생각을 네. 계속 되뇌이시는 게 네.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네, 맞아요. 네.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뭐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안함이 이제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저는 이제 불안함이 이제 어느 정도 찼었을 때는 계속 이제 스스로 내뱉어요. 아, 대충 살자. 네, 그래서 제 스스로 아, 뭐 이거 한다고 죽을 것도 아닌데 뭐 대충 살자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제가 스스로 많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대입 입시 때나 이럴 때도 그냥 면접관들 보는 경우 있었을 때 아, 저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남인데 뭐.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극단적으로 내려놓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뭐 이제 방송을 했었을 때도 이제 생방송 같은 거 제가 이제 방송할 경우가 있는데 뭐 요즘이야 그렇진 않지만 처음에 생방송 할 때도 아, 뭐 이 방송 누가 보겠어? 그냥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약간 네. 마음을 좀 극단적으로 상황을 이제 비유를 하면서 스스로를 좀 위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불안을 견뎌내는 힘이 좀 크신 거죠. 그래서 불안을 견뎌내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심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불안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불안은 눈덩이 같은 거거든요. 네. 자꾸 커져요. 눈덩이. 네, 맞아요. 커지게 되면 뭐 무서워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눈덩이예요. 불안장애까지 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잘 탑재를 해보자.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말 불안한 일인가? 따라가 본다. 내가 뭐 때문에 불안하?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불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아, 맞아요. 그냥 맞아요. 막연한 불안감. 네, 막연한 거. 막연하면 왜 막연한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게 찾아지지 않는다면 안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찾아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안심하는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은 자꾸 저 멀리로 달아날 겁니다. 점점점 네. 그 천장이 높아지겠네요. 그쵸. 그럼으로써.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구독자분들 질문이 있는데, 자,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보게 되면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뭐 자기 침대를 꼭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꼭 나오는 말이 네. 명상을 한다는 게 꼭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명상이 이런 뭐 불안증이나 이런 좀 어떤 우울감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매우 생각을 큰 합니다. 도움이요. 약간의 생물학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네. 좀 이렇게 모식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 뇌도 이제 컴퓨터랑 비슷한 기능을 하잖아요. 네, 네. 연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걸 실행하려고 지시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용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컴퓨터도 뭐 램이 크거나 뭐 그쵸. 하드가 크거나 이러면 빨리빨리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불안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다 점유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다 보니까 뇌가 가득 차 있겠죠. 그러면 느려지고 네. 그리고 이 생각이 빨리빨리 안 떠오르니까 네. 긴장하게 되고 네. 그 긴장하는 게 많아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기능의 손상들을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명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그런 생각들을 가라앉히거나 그런 생각들을 비우는 활동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명상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멍하게 있는 것도 명상일 수가 있고 내가 산책을 하는 것도 명상이 될 수가 있고 네.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나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네. 나의 생각들을 좀 비울 수 있으면 네. 그 공간은 비워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 예비적인 공간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운다는 개념이지만 사실 좋은 걸로 채운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부터도 저는 이제 뭐 할 때 중간에 이제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고 머리가 막 깝깝한 느낌이 들면 이제 알람을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로 맞춰놓고 엎드려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엎드려 있는데 그 사이에 잠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잠드는 건 아닌데 그 잠깐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네,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걸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도 뭐 제가 업무하다가도 잠깐 머리를 비우고 싶을 때 뭐 네. 점심시간에도 자는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 12분, 13분 정도 하는데 그게 결국 보니까 명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가 비워지니까 확실히 더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앞으로 진취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머리가 막막할 때 어떻게 보면 좀 명상을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런 그렇죠. 경우들이 많았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찌꺼기들을 좀 배설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맞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모델을 설명할 때 네. 우리 음식으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네. 좋은 음식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잖아요. 네. 근데 스트레스도 잘 받아들이고 네. 소화시키면 네. 그게 그냥 배설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배설이 안 됐을 때나 아니면 너무 나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그렇듯이 너무 나쁜 스트레스는 물론 탈이 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배설하는 소화시키는 그런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게 불안을 다스리는 정신 건강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렇게 불안과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명상까지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한 불안증으로 고생하신다는 분들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불안증이 조금 더 심한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워내고 그리고 아까 말한 역치값을 좀 높이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적응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불안증도 좀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네. 이렇게 현대인들이 이제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이 매우 큰 화두로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네. 또 병원을 찾는 것들이 참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정신과 문턱 내가, 많이 나아졌죠. 네, 정신과 의원을 다니고 치료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네. 환자분들한테 많이 부담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특히 뭐 약을 먹거나 생물학적인 치료가 들어가면 아 내가 이만큼 약한가? 아 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듣거든요. 네. 의지가 부족해서 병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병은 병이고 그쵸. 의지가 부족한 건 의지가 부족한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병적인 부분들은 고칠 수 있으니까요. 네. 오히려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물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네. 꼭 치료를 받으셔야지 건강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다른 질환과 다를 게 없습니다. 뭐 내과 질환, 뭐 감염성 질환 이게 다 이제 우리 몸에 주는 신호잖아요. 네, 그쵸. 감염이 되면 열이 나죠. 빨리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울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네. 우울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면 병원 가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요즘 동네에 정신과 병원들이 참 많이 생겼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요즘에 많죠.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 보러 가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피부심의 신터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만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